지우는 한동안 도희를 바라보기만 했다. 도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가방끈을 계속 만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도희를 떠올렸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던 사람. 조금 철없고 욕심이 많아도 적어도 자신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도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 뒤에 다른 뜻이 있는지부터 생각하게 됐다. 그 사실이 지우 자신도 싫었다. 도희야. 왜?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도희의 표정이 굳었다. 뭐?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도희가 헛웃음을 흘렸다. 또 나진이 때문이네. 지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해. 뭘? 진희 씨 때문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 아니라고 했잖아. 지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하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내 말을 확인해야 해. 도희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말을 못 믿는 관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오빠가 날 안 믿는 거잖아. 왜 못 믿게 됐는지도 생각해봐. 도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내 잘못이라는 거네. 잘잘못만 따지자는 게 아니야. 그럼. 지우는 어렵게 말을 골랐다.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도희가 굳었다. 오빠. 미안해. 그 말 하지 마. 도희야.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다고.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이 식었다고 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기대까지 사라졌다. 대답 못하네. 지금 억지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알아. 도희가 눈물을 닦았다. 오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생겼어. 또 진희 씨 얘기하려고? 이름 말 안 했어. 지우의 입술이 굳었다. 도희는 그것만으로도 답을 얻었다는 듯 웃었다. 봐. 도희야. 나는 오빠가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지 마. 왜?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도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지우는 괴로워 보였지만 말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자. 도희가 숨을 삼켰다. 뭐? 적어도 지금은. 오빠. 이렇게 큰 문제를 계속 만들면 나도 곤란해. 도희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회사 문제 때문에 나버리는 거야?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뭐가 달라? 도희야. 됐어. 도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빠 후회할 거야. 지우는 붙잡지 않았다. 도희가 먼저 돌아섰다. 문을 나가기 직전 잠시 멈췄다. 하지만 지우가 부르지 않자 그대로 나갔다. 밖으로 나온 도희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진희의 이름을 찾았다.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나진희. 손끝이 떨렸다.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같은 시간 진희는 출판사 회의실에서 중빈과 마주 앉아 있었다. 새 동화책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진희의 가족사를 이유로 일부 투자사가 협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중빈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계약 하나가 보류됐습니다. 진희의 표정이 굳었다. 또 저 때문이에요? 진희 씨 때문 아닙니다. 결국 엄마 기사 때문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쪽이 문제죠. 진희가 잠시 생각했다. 저 그만둘까요?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세요. 대표님, 왜 피해자가 나갑니까? 진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중빈은 단호하게 말했다. 실력으로 들어왔고 실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손해보면 그 손해는 내가 판단합니다. 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중빈은 잠시 생각했다. 진희 씨 그림이 필요하니까. 진희가 웃었다. 그 이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빈도 웃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 내보내는 회사 만들기 싫습니다. 진희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중빈은 새 시안을 진희 앞으로 밀었다. 고마우면 일하세요. 진희가 시안을 받아들었다. 이거 다시 해야 해요? 네. 어제 다 끝냈는데. 기존 그림보다 훨씬 강하게 가야 합니다. 진희는 그림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손이 먼저 떨렸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알겠습니다. 중빈이 진이를 바라봤다. 괜찮겠어요? 네. 진짜? 진이는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보여주려고요. 뭘? 나셀이 딸이 아니라. 진이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중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이는 작업실로 돌아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색을 더 강하게 썼다. 인물의 표정을 더 선명하게 잡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길을 찾아 걸어가는 아이. 진이는 마지막 장에 작은 문장을 적었다. 가족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정한다.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도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얘기 끝내자. 오늘 만나. 도희의 답장은 바로 왔다. 좋아. 두 사람은 출판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도희는 시작부터 차가웠다. 뭐 하자는 건데? 진이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도희의 눈빛이 변했다. 뭐야? 내가 나 때린 영상. 도희의 입술이 굳었다. 협박해? 아니. 진이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패드 사건 조사 기록도 있어. 내가 아니라며. 맞아.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훔친 건 아니었어. 도희가 비웃었다. 이제 알았어? 그래서 사과했잖아. 그게 끝? 아니. 진이는 도희를 바라봤다. 내가 내 작업 파일에 접근하려 했던 기록은 남아있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출판사 직원 계정으로 로그인하려고 했잖아. 도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천천히 말했다. 완전히 성공은 못했고. 그걸 누가 그래? 서버 기록. 도희의 손이 굳었다. 너 정말. 내가 말했지. 진이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예전의 나진이 아니라고.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사과. 또. 이번에는 제대로. 싫어. 그럼 나도 그대로 갈게. 어디까지? 회사에 정식으로 알리고. 진이는 USB를 손끝으로 밀었다. 필요하면 경찰에도. 도희가 진이를 노려봤다.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안 있을 것 같아. 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서 준비했어. 도희가 말을 잃었다. 내가 또 뭘 하든. 진이는 도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도 이번에는 끝까지 할 거야.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다 가졌잖아. 진이가 얼굴을 굳혔다. 뭘? 지후 오빠. 지후 씨는 사람이야. 또 잘난 척. 내가 가진 거 아니야. 도희의 눈물이 떨어졌다. 오빠가 나한테 그만하재. 진이의 손이 멈췄다. 도희가 웃었다. 좋겠다. 도희야. 원하던 거 됐잖아. 내가 원한 적 없어. 거짓말. 진짜야.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까지 내 편이 아니면. 진이가 굳었다. 도희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난 어디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냐고. 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도희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보였다. 하지만 진이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았다. 그건 내가 만든 일이야. 도희가 눈을 들었다. 뭐?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상처 줬잖아. 도희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힘들었어. 알아. 알면서 이래. 힘든 게 면죄부는 아니니까.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힘들었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근데 나는 이제 내 힘든 걸 이유로 다른 사람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진이는 USB를 챙겼다. 너도 선택해. 뭘? 계속 예전처럼 살 건지. 진이는 도희를 바라봤다. 아니면 내가 한 일 책임질 건지.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가 돌아섰다. 도희는 끝내 붙잡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영주는 사빈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가까웠다. 사빈이 물었다. 오늘은 안 도망갑니까? 영주가 웃었다. 내가 언제 도망갔다고. 메시지 안 읽은 날. 바빴어요. 사흘 동안. 영주가 사빈을 흘겨봤다. 그런 거 세지 마요. 기억나는데 어떡합니까?
영주는 웃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잠시 바람이 불었다. 사빈이 조심스럽게 영주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영주는 놀랐지만 빼지 않았다. 사빈이 물었다. 불편해요? 조금. 그럼 놓을까요? 영주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사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영주는 손끝을 내려다봤다. 누군가와 다시 이렇게 앉게 될 줄 몰랐다. 사빈이 말했다. 나 좋아해도 됩니다. 영주가 웃었다. 누가 좋아한대요? 안 좋아해요?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빈은 기다렸다. 한참 뒤 영주가 작게 말했다. 조금. 조금? 왜요? 부족해요? 아닙니다. 사빈의 웃음이 커졌다. 영주도 따라 웃었다. 사빈이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영주는 다시 주변을 살폈다. 사빈이 눈치챘다. 왜요? 아직은 그렇잖아요. 뭐가? 사람들이 보면. 왜요? 사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자녀분들이 볼까봐요? 영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도 있고. 다 큰 아들들인데. 그래도. 사빈은 영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영주 씨 인생입니다.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 왜요? 듣기 좋네요. 사빈은 웃었다. 그럼 자주 해줄게요. 영주도 웃었다. 내 인생.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이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승연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사빈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영주는 웃고 있었다. 승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와 있을 때보다 편해 보였다. 질투와 안도감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때 마이가 옆으로 다가왔다. 왜 안 가? 승연이 놀라 돌아봤다. 당신 언제 왔어? 방금. 마이도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보기 좋네.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이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가자. 엄마한테 인사하고. 하지마. 왜? 지금은 그냥 두자. 승연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사빈이 영주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영주가 웃었다. 승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은 돌아섰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세리였다. 세리는 멀리서 영주와 사빈이 손을 잡은 모습을 바라봤다.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잘했네. 작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뒤이어 눈가가 붉어졌다. 차민기를 두고 영주와 싸우던 과거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를 빼앗긴 기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주가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세리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저녁 중빈의 사무실에는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투자사 대표였다. 중빈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는 진희의 가족사와 최근 온라인 논란을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진희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대가 다시 조건을 제시했다. 진희를 빼면 계약을 유지하겠다. 중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계약하지 마시죠. 전화를 끊자 직원이 놀라 바라봤다. 대표님. 왜? 그 회사 빠지면 제작비가. 압니다. 그러면 러브인집 자체가. 중빈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투자처 찾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희 씨한테 말할까요? 중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 대화를 정원이 우연히 들었다. 정원은 진희를 바라봤다. 진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업 중이었다. 정원은 고민하다 진희에게 다가갔다. 진희 씨. 네. 잠깐 얘기 좀 해요. 진희가 손을 멈췄다.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정원은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진희가 웃었다. 또 비밀이에요? 정원의 얼굴이 굳었다. 이번엔 다른 얘기예요. 뭔데요? 투자사가 진희 씨 빼라고 했대요. 진희의 웃음이 사라졌다. 뭐? 대표님은 거절했고요. 진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희가 정말 잘릴까요?
진이는 난간을 바라봤다. 대표님이 안 자른다고 해도. 네.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똑같잖아요.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빠지면 다 해결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현실이잖아요. 정원이 진이의 팔을 잡았다. 대가 없는 열매는 없어요. 진이가 정원을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얻는 건 없다고요. 정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포기할 거예요? 그럼 회사가 손해보면 그것도 대표님 선택이에요. 정원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 씨는 진이 씨 선택하면 돼요. 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 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했던 말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들어야 했다. 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 나갈게요. 정원이 웃었다. 그래요. 대신 진이는 난간에서 몸을 돌렸다. 투자사도 설득할 거예요. 어떻게? 내 그림 보여줘야죠. 진이의 얼굴에 오기가 올라왔다. 기존 그림보다 더 화려하게. 정원이 웃었다. 딱 봐도 구별되게. 진이도 웃었다. 맞아요. 한편 도희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진이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계속 예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내가 한 일을 책임질 건지. 도희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패드를 직접 가져간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이의 작업 파일 일부를 몰래 복사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도희는 메모리 카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버리려다 멈췄다. 그때 선경이 들어왔다. 뭐해? 도희는 급히 손을 감췄다. 아무것도. 선경은 딸의 얼굴을 살폈다. 지후 만났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끝내자네. 선경이 놀랐다. 뭐? 우리 관계. 그게 무슨 소리야? 도희가 웃었다. 엄마 원하는 대로 됐어. 내가 언제? 나진이 이기라고 했잖아.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제 진이가 다 가져가. 선경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도희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선경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엄마 또 무슨 짓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마. 도희야. 진짜 하지마. 도희는 손에 쥔 메모리 카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선경은 메모리 카드를 바라봤다. 이게 뭐야? 도희가 바로 집어들었다. 엄마가 알 거 없어. 선경은 딸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희가 방을 나가자 선경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상대가 대답했다. 선경은 낮게 말했다. 러브 인지 프로젝트. 잠시 뒤 상대가 무언가를 묻자 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다. 나진이가 절대 성공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진이는 작업실에서 혼자 새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열렸다. 지후였다. 진이가 놀라 돌아봤다. 왜 왔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뭘? 투자사 일.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대표님 말하지 말랬는데. 나는 아들인데요. 지우는 진이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네. 거짓말. 진이가 웃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안 도망갈 거예요. 잘했어요. 진이는 작업 중인 그림을 보여줬다. 어때요? 지우는 한동안 그림을 바라봤다. 좋은데요? 그게 다예요? 엄청 좋아요. 진이가 웃었다. 지우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진이가 눈치챘다. 왜 그렇게 봐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진이 씨. 네. 나 도희하고. 그때 작업실 전화가 울렸다. 진이가 먼저 받았다. 네, 서촌 출판사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던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시라고요? 지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이는 한동안 듣기만 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를 바라봤다. 네. 목소리가 떨렸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희의 손이 굳어 있었다. 지후가 물었다. 누구예요? 진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진희 씨. 진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났던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람이래요.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진희의 입술이 떨렸다. 나를 엄마한테서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대요. 지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희는 휴대전화를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지후가 바라봤다. 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대요.